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여수는 수산업과 관광업 등 지역 전반에 파장이 예상되면서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수 수산시장. 휴가철이 무색하게 손님 한 명 없이 고요합니다. 매대를 지키는 건 상인뿐 어항마다 팔지 못한 수산물이 한가득입니다. 지금 이제 그 소리 듣고 나서는 소리 듣고 나서는 아예 없어. 손님들이 상인뿐이야. 아예 사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기 침체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시작되면서 판매가 위축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더라고. 요 전복을 사면서 아이고 오늘만 먹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못 먹겠네 그래. 수산업을 시작으로 연관 산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도 비상입니다. 숙박업은 오염수 방류 전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지역 올여름 휴가철 입실률은 평년 대비 70%에 그쳤습니다. 해양과 수산물을 먹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격탄을 안 맞을 수 없는 관광객들도 좀처럼 불안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은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개한탁하니까 개하는 값과 생각은 하는데 일단 좀 찝찝은 하죠. 믿고 먹어야 될지 올려도 될는지 그것도. 정치권과 환경 시민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놓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수산물 판매가 이제 막혀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되냐. 근데 이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니네 괴담 믿는 거냐 이렇게 정부가 해버리면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시민들은 또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상당한 반발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 1위인 전남, 피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전부터 소비가 줄어 가격이 급감한 전복. 판매가 안 돼 출하가 미뤄지다 보니 고수온의 폐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복이 나가지 않고 적체 상태예요. 수산물을 외면하는 소비자들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 실제 수산물 소비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수산일번지 전남의 피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186만 5천 톤, 생산액도 3조 90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산 가공품 생산액도 1조 9천억 원이 넘어 수산 규모만 4조 9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경우 수산물 생산업계의 피해는 물론 가공업계, 음식점 등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산업까지 줄지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년 뒤였던 지난 2013년 수산물 소비는 40% 줄었고 한 달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 소비 심리가 불안해져서 좀 소비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불안 해소를 위해서 우선 수산물 안정성 조사 확대와 한편 전라남도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수산인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네, 이렇듯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수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 보상과 생계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역별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
오염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와 시의회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위협에 대해 총력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위한 상시 근무조를 편성해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그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도 수산물 안전센터의 건립과 어업지도선 내 해수 방사능 감시 시스템 설치 운영 등 자체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지역 수산인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시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수소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부족한 충전소와 한전된 모델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건데 2025년까지 수소차 10,000대를 보급하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 승용차 넥소입니다. 지난 2021년 광양 지역에 25대가 보급됐는데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연 지난해에는 출고 대수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광양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180여 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고된 차는 17대, 지난해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액화수소 충전소가 또 개소를 합니다. 시민 홍보 등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간다면 조금 더 판매가 되지 않을까. 전남 지역 전체로 봐도 수소차의 인기는 시들합니다. 2019년 27대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530여 대가 보급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30여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족한 충전 인프라입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는 5곳에 불과하고 게다가 2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충전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불편하죠. 미리미리 하는 편입니다. 1kg당 8,000원대였던 수소 가격도 지금은 10,000원에 육박하고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시민들이 수소차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를 10,000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던 전라남도는 우선 충전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기차나 또 하이브리드에 조금 밀리지 않나. 2024년까지도 9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수소차 보급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충전소 설치 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요금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태양광이 풍부한 해남 솔라시도에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와 한전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삼성물산 등 7개의 기업이 투자합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98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된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현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갖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지구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솔라시도에는 아리백으로 상징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가 완성됩니다. 이곳 솔라시도가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 풍부한 태양광 전력을 기반으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됩니다. 산업부 주관으로 전남도와 한전 7개 투자 기업이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개 투자 기업은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개 동을 오는 2037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전력량은 연간 1기가와트, 4인 가구 6,000세대가 사용하는 규모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전력망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산업부는 전력망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법무처적으로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분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태양광 생산 규모는 6.6기가와트로 국내 태양광 전력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망, 토지 가격을 감안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남 유치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22개의 농가가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해남 무농약 바나나가 8월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됐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키가 큰 나무마다 바나나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정수섭 씨가 1,300평 규모 온실에서 바나나 농장을 한 지 햇수로 4년. 올해도 이달부터 본격 바나나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납작해요. 그렇지만 우리 국산은 둥그럽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이 정도로 좀 연두색 났을 때 수확한 것이 제일 적합하다. 국산 바나나는 충분히 익어 속이 꽉 찼을 때 수확하기 때문에 수입산보다 신선한데요. 주로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에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바나나와 다르게 쫀쫀하고 찰진 식감이 특징인데요. 맛과 향도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남도의 따뜻한 기후로 재배해서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해남 무농약 바나나는 8월에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수입 바나나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건강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전남 지역 바나나 생산 농가는 모두 22곳. 바나나뿐만 아니라 애플 망고나 패션 후르츠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시설 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겨낼 수 있는 난방 시설을 갖춘 시설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우리 농민들의 노력과 정성이 더해진 무농약 바나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수확된다고 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양 배알도를 중심으로 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착공 1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광양시는 별에는 다리와 배알도, 해맞이 다리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작업을 마치고 오늘 저녁 8시 점등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망덕포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사업에는 1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